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렐라입니다. 오늘은 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다이어트를 따라하다 보니까 사골 다이어트를 할 때 조롱을 받는다는 제보를 많이 들었어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무슨 사골을 먹는데 살이 빠지냐, 사골은 살찌는 음식이다 라고 하면서 했는데 언니 저는 꼭 빼볼 거예요 막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오해를 조금 풀어보는 시간과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그리고 다이어트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탄수화물이 다이어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함께 보러 가보실까요? 왜 탄수화물을 조심해야 되고, 왜 탄수화물을 줄여야 살이 빠지고, 지방을 먹는데 어떻게 살이 빠질 수 있는가에 대한 기본 정리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고구마, 호박을 먹고 나는 오늘 지방을 먹지 않았으니 살이 찌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거트나 시중에 나온 많은 음식들도 저지방일수록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팔리죠. 예를 들어서 저지방 우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저도 예전에는 다이어트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먹었던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절대 먹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지방을 먹으면 그게 내 몸에 지방이 된다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저지방 음식은 찾으면서 다이어트 할 때 고구마랑 호박을 먹는 걸까요? 먼저는 우리가 가진 굉장히 큰 선입견 때문인데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쌀, 밥이다 보니까 밥이 참 건강한 음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기 반찬이 들어간 음식은 굉장히 살찌는 음식이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이 되죠. 게다가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과 음식 속에 있는 지방을 동일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지방을 먹지 않으면 내 몸에 지방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지방을 먹으면 내 몸에 지방이 될 거라고 확신하는 거죠. 그치만 세계의 여러 논문이 이미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몸에 지방을 만드는 것은 지방이 아니라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찌는 원인이 지방이 아니라 인슐린이라면 인슐린이 분비되는 것을 억제해야겠죠. 그런데 이 인슐린은 지방이 아니라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가장 높게 분비됩니다. 놀랍게도요, 우리 몸속에 있는 이 모든 지방들 있잖아요. 우리가 빼려는, 우리가 다이어트 하려는 이 모든 지방은 탄수화물이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만의 원인은 지방이 아니라 칼로리가 아니라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우리 몸을 비만하게 하는 가장 큰 호르몬 두 개를 꼽으라면 인슐린과 렙틴이겠죠.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 저탄수화물 식단은요, 이 두 가지 호르몬의 개선을 도와줍니다. 비만병 중에 하나라고 알려진 당뇨병을 예로 들어볼게요. 당뇨병은요, 우리 몸의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과잉으로 분비되기 때문에 세포의 기능이 망가지고 인슐린을 분비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몸이 지치게 되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그런데요, 이 인슐린이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분비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반면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방탄커피를 마시는 이유는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 배는 든든하게 채우되 공복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거죠. 우리의 호르몬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섭취를 하루에 20g 미만으로 줄이게 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몸이 쉬고 췌장을 쉬게 해줌으로써 혈당을 정상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식이요법을 지속적으로 하면 당뇨약을 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 가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기름 먹으면 몸에 혈관이 다 막혀, 콜레스테롤 엄청 올라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굉장히 뇌피셜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오래된 뇌피셜일 뿐입니다. 10년 이상 된 논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최근에 나오는 논문들은 콜레스테롤 복용과 혈중 콜레스테롤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우나 갑각류를 굉장히 조심해서 이건 콜레스테롤이 높으니까 너무 많이 먹지 맙시다 라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아니었던 거죠. 기름을 먹으면 우리의 혈관이 막힌다? 이거는 이제 동맥경화의 이야기겠죠? 동맥경화 같은 경우에도 이 모든 유발은 탄수화물이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오르죠. 근데 보통 케이크나 단 거,
빵, 면 같은 탄수화물을 갑자기 많이 먹게 되면은 혈당이 확 치솟습니다. 그러면 우리 혈관에 스크래치를 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염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속에 있던 콜레스테롤이 이것을 치유해주기 위해서 우리 혈관에 막 모여들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정해진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모이는 이유이고, 결국에 동맥경화는 콜레스테롤이 원인이 아니라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죄가 없어요.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모여준 것 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각광받고 있진 못하긴 하지만 미국이나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호주 같은 이런 서양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다이어트 방법이고, 굉장히 과학적이고 새로운 논문들에 의해서 증거들이 뒷받침되는 부분입니다. 쌀이 주식인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아직 각광받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은 이미 굉장히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유행이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조금 낯설 뿐입니다. 같은 문화권인 일본을 예로 들면 키토제닉이라는 이름 대신에 당질 제한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요. 영국과 미국에서는 주로 키토제닉이라고 불리는 다이어트이고, 스웨덴에서는 LCHF라고 부르는 키토제닉 다이어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제가 그동안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했고, 많은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갖고 있기도 하셨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았으니 우리가 살찌는 원인을 자꾸 지방을 먹는 것에 두지 마시고 탄수화물 때문에 살이 쪘다는 것을 이제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하는 모든 이야기들의 출처는요,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둘게요. 그래서 들어가서 논문을 확인하셔도 되고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권장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